1매출의 내림차순 순위. 내림차순 순위라는 건 숫자가 큰 게 위에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거, 내려가는 거, 작아지는 게 내림차순이니까 큰 게 1등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내림차순은 큰 게 1등. 오름차순은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커지니까 작은 게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은 작은 게 1등. 그래서 최고 1매출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라는 거고요. 순위 다 구한 다음에 위라는 글자도 붙여주라는 거죠. 랭크점 EQ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가 1, 2, 3, 4 이런 순위 값을 구하고 그 뒤에 위라는 문자까지 연결시켜 주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순위 구하는 자리에 최고 월 매출이고 1매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레코드의 최고 1매출, 그죠? 문제에서 최고 1매출 기준으로 한 내림차순. 그래서 equal 랭크 EQ RAN 뭐 몇 개만, RAN 요 정도만 만약에 적었을 때 랭크점 EQ가 저 밑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키보드를 가지고 할 때는 밑으로 키보드로 이만큼 내려와서 탭을 눌러야 되죠. 자, 이럴 때 처음에 이렇게 RAN 쓰고 이렇게 있을 때 EQ 요 글자를 마우스를 내가 잡고 있는 중이라면 더블 클릭을 바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빠르다 싶으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가 빠를 것 같으면 방향 키로 움직여서 탭키 누르시고, 두 가지를 그때그때 편한 걸로 빠르게 따라가세요. 자, 랭크점 EQ 함수를 썼고,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 1매출의 순위를 구하고 싶잖아요. 요 1매출, 이 레코드의 요 1매출이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그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예요. 쉼표 찍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교 대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1매출값. 자, 식을 쓸 때 요 파란색 주소 밑에 순위 구할 때 요 280만으로 305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이 범위는 절대 참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범위 하자마자는 굳이 이 글자의 주소에 블럭을 안 해도 그냥 F4번 키 한 번에 G5에도 달러기호 붙었고요. G12에도 달러기호 다 붙었습니다. 항상 다시 살펴보세요. 맞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내림차순이면 큰 값이 1등일 때가 우리 많으니까 세 번째 인수 쉼표 찍고 할 때 0을 써도 되지만 쉼표 지워버리고 그냥 안 써도 된다 했어요.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일 때 이렇게 갈로 닫으면, 자, 이 랭크 함수만으로는 엔터 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숫자 몇, 그죠? 3 이런 숫자 3위에 대한 숫자만 나왔는데, 그 뒤에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으시고 연결 연산자 붙여주고요. 그 다음 위라는 문자를 이어주라 했죠. 이 꼴 기호 적고 난 다음에 셀 주소나 함수 이름 이런 거 외에, 자, 함수 이름이 오면 갈로가 오는 거고요. 자, 셀 주소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자들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거 윗자를 붙일 때 그냥 윗자를 붙일 수 있나요? 자, 함수는 끝났는데 그 옆에 그냥 옆에 안 붙어 있어요. 쉼표를 찍을 수 있나요? 쉼표를 찍으려면 함수 이름이 앞에 뭔가 왔어야 돼요. 랭크 함수는 여기서 여기까지로 끝났기 때문에 이 쉼표를 찍을 다른 함수가 없어요. 자, 이 함수의 결과물 3과 위라는 문자를 연결을 시켜서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3, 2 하나의 식을 세우고 밑으로 복사할 때 요 밑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더블 클릭으로도 채울 수 있었죠. 근데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하면 요 밑에까지 자리를 쭉 내려가고자 하는데 병합된 자리도 있고 해서 식이 제대로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드래그 방법으로 채우고 이렇게 채웠을 때
그 굵은 선들까지 셀의 서식인 선 굵기까지 복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서식은 복사되지 않도록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시라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굵은 선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평가를 내리는데 최고 월 매출을 기준으로 최고 월 매출이 6천만 이상이면서 최고 월 매출이 6천만 이상. 자, 최고 월 매출 값이 적혀 있는 최고 월 매출 값이 적혀 있는 그 셀 주소 값이 6천만 이상. 월 매출의 값이 6천만 이상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월 매출의 값이 6천만 이상. 자, 이 조건도 만족하면서 직원 수가 5 이상. 직원 수 셀이 5 이상. 자, 이것도 만족하면서 뒤에 것도 만족하려면 요런 조건씩 비교를 하면 참 아니면 거짓이 되죠. true 아니면 false. 이 조건식이 비교를 하면 참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죠? 자, 이런 참 거짓이 판정되어지는 조건식이 이 앞에 것도 만족하면서 뒤에 것도 만족할 때 조건식 여러 개를 갈로 속에 묶어줄 때 이때 필요한 함수는 and 또는 or인데 이것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만족한 거는 and라는 함수죠. and 함수 안에 넣으면 이거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만족하라 이런 뜻이고, 만약에 or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이거 만족하거나 또는 이거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될 때 and 또는 or 안에 넣는데 지금은 이거 만족하면서 했기 때문에 and 안에 조건을 표현했고요. 그러면 이 and식의 결과도 뭐가 나오는 겁니까? 둘 다 참이면 참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라는 답이 나와서 and식 전체의 답이 참 아니면 거짓. 이때 참일 땐 A라고, 이 조건 만족하면 A, 거짓이면 그 외에는 B라고 답을 연결시킬 때 어떤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나 거짓이 나오고 참이면 이렇게 거짓이면 이렇게 처리하라 할 때 if 함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if의 인수는 if 함수의 인수는 조건식.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 다 조건식 참 거짓이 판정되어지고 이게 참일 땐 여기 있는 결과로 거짓일 땐 여기의 값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value if true 해서 true일 때 표현할 거, 거짓일 때 표현할 걸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if의 인수는 조건식 참일 때 표현할 거, 거짓일 때 표현할 것을 해준다. 자, 그러면 자, 저 내용, 문제 내용의 조건을 한번 적어보면, 자, 일단 문장 읽는 순서대로 적고 있지만 문장 읽을 때 지금 제가 손으로 썼던 식이 다 머릿속에 있다면 처음부터 if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전체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 if부터 시작해서 식을 쓰세요. 자,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단계 밟아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씩 해보면, 최고 월 매출의 값이 이꼴 기호 적으시고 이 값이 크거나 같다 6천만 60,000,000 이거 만족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조건을 하나 더 적을 때, 자, 쉼표를 찍고 조건을 하나 더 적으려면 쉼표가 오려면 뭐가 와야 돼요? 앞에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식을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함수가 and나 or인데 이것도 만족하고 뒤에 올 조건도 동시에 만족할 때는 and라는 함수 속에 이 조건식도 표현하고 또 쉼표 찍고
또 뒤에 조건은 직원 수가 5 이상. 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표현했고 갈로 닫아보면 둘 다 참일 땐 참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인 이 조건식 AND 안에 있는 두 개의 조건식의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죠. 자, 이게 true일 땐 A라고 그렇지 않으면 B라고 표현하라 했기 때문에 자, true, false의 답이 아닌 A, B라는 답이 나오려면 앞에 if가 와줘야 if 그러면 AND 함수식 전체가 조건식. 자, if에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는 밑에 힌트가 보면 value if true이라면 참이라면 그때의 값 A라고 적어주죠. A 같은 문자에는 따옴표 붙입니다. A라고 붙여주고 자, 그다음 쉼표 찍어주면 그 다음 인수 자리는 value if false 거짓일 때에 처리할 값 거짓일 땐 B라고 표현하라. 그래서 갈로 닫을게요. 그러면 답이 A 아니면 B가 나오는 거죠. 밑으로 채우고 서식 없이 채우기. 채우고 나면 무조건 요 밑에 이게 떠요. 채우기 핸들로 요 십자 모양 딱 떴을 때 드래그 하면 예. 자, 제가 가볼게요. 자, 관리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했는데 관리 번호의 마지막 글자 어떤 특정 문자에서 마지막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가 라이트 함수였죠.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함수 이름 중에서 레프트 함수는 문자, 셀, 콤마, 개수에서 이 문자의 왼쪽 몇 개를 추출하는 거고 라이트라는 함수는 오른쪽의 일부를 텍스트, 콤마, 개수에서 오른쪽에 있는 몇 개를 미드는 중간에 끼어 있는 몇 개를 추출하는 함수고 레프트, 라이트, 미드 레프트, 라이트는 텍스트, 콤마, 개수 요 텍스트에서 왼쪽 몇 개, 이 텍스트에서 오른쪽 몇 개 근데 미드는 이 텍스트에서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그래서 미드의 인수는 3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글자, 문자를 추출하는 건데 자, 이 관리 번호의 오른쪽 글자 요 3, 1, 2 요 숫자 자, 이거를 구하는 함수가 라이트. 일단 라이트만 한번 써볼게요. 라이트 요 문자의 오른쪽 한 글자 그러면 요 끝에 있는 3 값이 구해지죠. 자, 그 오른쪽 글자가 라이트로 구한 라이트 함수로 관리번호 셀 같은 레코드에 있는 관리번호 셀 주소가 오고 한 글자 그러면 그 3 같은 1, 2, 3 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 글자가 자 1일 때는 골드 1일 땐 골드 2일 때는 실버 3일 때는 일반 3일 때는 일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1이면 2면 3이면 이런 답이 나오도록 이 관리 번호에 1, 2, 3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1이면 골드라는 문자로 2면 실버라는 문자로 3이면 일반이라는 문자가 표현되어지길 원해요.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짝지어지는 함수가 choose. 그래서 choose의 첫 번째 인수로 choose 함수가 앞에 오고 이거의 첫 번째 인수로 라이트가 오면 라이트의 답은 지금 1, 2, 3이 나올 거고 이게 1일 때 적혀질 값 이 값이 1일 때 적혀질 값 1, value 1 값 2, 요게 1, 2, 3까지면 value 3까지 답을 쓰는데 값이 1일 때 뭐 하라 했어요? 골드.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골드. 값이 2일 때 적혀질 값 실버라 했으니까 이 자리에 실버.
3일 때 적혀질 값 일반. 그래서 첫 번째 인수에 1, 2, 3, 4 같은 인덱스 번호가 오게 어떤 함수가 오고 이 함수의 답이 1일 때의 값, 2일 때의 값, 3일 때의 값을 연결해 주면 된다 했죠. 자, 이 값이 100까지 올 거면 value 100번까지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choose 함수에 오류가 없어요. choose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수에 인덱스 넘버 찾아가는 번호가 오는데 1, 2, 3, 4 같은 그런 번호가 그다음에 그 번호가 왔을 때 그 나오는 숫자만큼 뒤에 인수의 개수가 정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1, 2, 3, 3개의 숫자가 올 거니까 3개의 인수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1일 때의 값, 2일 때 값, 3일 때 값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아까 라이트로 구했는 자리에 앞에 choose 함수가 필요하고요. choose의 첫 번째 인수로 번호가 왔어요. 인덱스 넘버 번호가 왔는데 그 번호가 1, 2, 3이 나올 거고 우리는 1일 때 골드라고 했죠. 그래서 골드 문자 따옴표 안에 골드 그 짝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2일 때 필요한 거는 실버 3일 때는 일반 이렇게 표현하라고. 골드, 실버, 일반.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답이 3이었기 때문에 일반으로 연결된 거고요. 자, 밑으로 쭉 채워볼게요. 채워 복사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보면 1이니까 골드가 나왔죠. 여기는 2니까 실버가 나오고 그렇게 요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 따라서 연결되어지는 문자 값이 나왔습니다. 그게 choose 함수였어요. 다시 이번에 C형을 볼게요. 자,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내림차순은 큰 게 1등. 그럼 세 번째 인수 0 적거나 안 적어도 되겠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랭크점 EQ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C형 불러볼게요. 자, C형의 순위는 자, 랭크점 EQ 함수를 쓰고 자, 무엇에 대한 순위요? 판매량에 대한 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랭크점 EQ의 첫 번째 인수로는 판매량 셀. 자, 항상 셀 주소가 필요할 때 흰색 십자 모양, 요런 모양 있을 때 클릭하면 그 자리 주소가 적혀요. 근데 딱 적히자마자 식이 왼쪽으로 좀 그죠? 옮겨오면서 셀이 가려져 버리네요. 자, 쉼표 찍고, 자, 셀이 선택이, 이제 그 다음은 비교할 대상인데, 비교할 대상이 위에서부터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에 마우스 갔을 때는 R자 모양 나오잖아요. 이때 클릭을 해버리면 커서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커서는 다시 뒤에 그대로 두시고, 자,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하시면 되죠. 자, 랭크 함수의 두 번째 인수 식 밑으로 복사해도 변하지 않도록 절대 참조. 내림차순이니까 큰 게 1등. 그래서 갈로 닫고 엔터 치면 됐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자,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그러면 이때도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라이트 함수 이용해서 상품 코드 셀, 콤마 1. 그러면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나올 거고 그 글자가 1이면 자, 1이면 남성, 2는 여성, 3은 퀴즈. 이런 식으로 1대1대1로 연결되어지는 거 choose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했고
그러면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그런 1, 2, 3이 나올 수 있는 식, 인덱스 넘버 1, 2, 3 같은 번호가 올 수 있는 식, 그리고 여기에 1일 때의 값 남성, 2에 연결되는 거 여성, 3에 연결되는 거 키즈,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유형의 이런 choose를 쓰는지 그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비고 자리에 equal, 자, right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해가 다 됐으면 choose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써내려가도 되는데, 자, 제가 right부터 해서 단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인수 자리에 대한 위치를 또 잘 파악하실 수 있고, 문장 읽으면서 생각하는 순서대로 지금 그죠? 쓰면서 문장 읽을 때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장 읽는 순서대로 써나갈 거고, 전체 문장이 이제 익숙해져서 파악이 되면 커서 왔다 갔다 옮길 필요 없이 그냥 choose부터 바로 나중에 하셔도 되고, 자신감 생길 땐 choose부터 하셔도 돼요. 자, write 첫 번째 인수로 상품 코드. 자, 문제 문장에서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했으니까 머릿속으로 요 셀에 대해서 오른쪽 한 글자 요걸 생각을 했을 거고, 상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 write 상품 코드 콤마 1, 마지막 한 글자가 1이면 2면 3이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니까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앞에 choose. 그래서 choose의 첫 번째 인수에 그 1, 2, 3이 올 수 있는 write 함수가 들어가고, 쉼표 찍고, 그때 이 write의 결과가 1일 때에 처리할 값, 그게 value 1 또는 값 1, 그죠? value 1. 그때 필요한 값은 남성이라는 글자를 연결시켜 주라는 거죠. 꼭 문자가 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1일 땐 이렇게 계산하시오 하면 그런 계산식이 오는 겁니다. 아무튼 1일 때 처리할 건 남성, 2일 때는 여성이라는 문자를 넣었고, 3일 때는 키즈라고 넣어주라 한 거죠. 그래서 value 1, 2, 3 세 가지를 연결시켜 주고요. 엔터 치면 자, 이게 2니까 여성이라고 답이 나온 겁니다. 다시 채워서 세식 없이 채우기로. 자, 3월 A형이고요. 시작 연도의 오름차순 순위.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작은 걸 1이라고 표현하라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쭉 배치를 했을 때 작은 게 위에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시작 연도에 대한 오름차순이면 세 번째 인수까지 적어야겠네요. 자, 시작 연도의 값이 작은 게 앞에 오게 1이라고 적히도록 순위 랭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rank 랭크.eq. 자,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은 시작 연도에 대한 순위죠. 그래서 시작 연도 셀, 같은 레코드, 같은 행에 있는 시작 연도 셀, 그 다음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로 올 것은 이게 몇 등인지 알기 위해서 전체 비교 대상이 되는 모든 시작 연도를 절대 참조 형태로, 그 다음 세 번째 인수 생략하면 안 되고요. 쉼표 찍고 1을 적어주면 오름차순. 자,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엔터 치면, 자, 그리고 채워보고, 네. 그래서 지금 1997년이 1, 2006년이 2,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도록 했고요. 다음 2번.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자, 어떤 그 문자의 두 번째 글자라는 거는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한 글자라는 뜻이죠. 항상 몇 번째 글자가 이런 말이 나온다면 몇 번째, 그러면 미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라 그러면 미드 관리 번호가 적혀 있는 문자 셀에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 이러면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할 거고, 자, 그 값이, 이 값이 P하고 같으면, 만약에 이 값이 1이면
자, 아까 1이면 2면 대응되어지는 값이 있을 때 추주를 썼는데, 자, 지금은 P면 민간단체, F면 그 외에는 기타, 나머지는 기타로, 그죠? 나머지, 기타 말고 나머지라고 적을게요. 자, P면 민간단체, F면 재단법인, 나머지는 기타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질 땐 추주는 못 쓰겠죠. 1이면 2면 이렇게 연결될 때 추주가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럴 때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추주의 경우에는 아까 추주는 그냥 그 자리값 자체가, 추주는 여기에 아까 라이트 함수가 와서 1, 2, 3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의 답이 무조건 1, 2, 3, 4 같은 이런 숫자가 나오는 식만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미드의 결과가 1, 2, 3, 4가 아닌 거죠. 아닐 때 if 함수로 할 수 있는데, if는 반드시 if의 조건 인수가 뭐였어요? if의 인수는 조건식이었어요. 조건식 참일 때, 거짓일 때 처리할 거를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적잖아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추주의 경우에는 비교가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리값 자체가 이것이 1과 같을 때, 이 값이 1과 같을 때 처리할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 값이 1하고 같을 때 처리할 거라서 1하고 같다라는 걸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if는 조건식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P라는 글자와 같으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두 번째 글자가 P이면이라는 건 이 두 번째 글자가 P라는 글자하고 같으면,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참 아니면 거짓. 자, 이게 참일 때, 자, if가 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참 아니면 거짓, 참일 때 민간단체, 다운표 생략할게요. 민간단체, 거짓일 때 어때요? 거짓일 때 바로 한 가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비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짓일 때 다시 if식이 들어오고 마무리가 돼요. 요 속의 if식은 다시 한 번 더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F이면 재단법인, 나머지는 기타, 그 식이 여기 들어올 거고. 자, 조건식, 참일 때 민간단체, 거짓일 때 다시 비교가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자, 그럼 식을 쓰면서 해볼게요. 자,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 A, P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관리번호의 몇 번째 글자 그러면 무조건 미드, 문자, 같은 행에 있는 문자 셀, 콤마,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한번 엔터 한번 쳐볼게요. A나, 쭉 복사해보면 A나 P나 C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거 매번 복사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보는 거지, 식 쓸 때 매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자, 실행 취소할게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이 글자가 A나 P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글자가 P라는 문자하고 같으면, P와 같으면, P 문자니까 다운표를 붙일게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 하면, 같다, 비교를 하면 true 또는 false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true, false의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P이면 민간단체라는 글자가 적히길 원해요. 자, P라면 민간단체라는 글자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럴 땐, 자, 이 조건식을 어디 넣습니까? if의 첫 번째 인수로 가지게, if의 첫 번째 인수로 P와 비교해서 true, false가 나왔을 때 우리가 쉼표 찍고요. 참일 때 적혀질 값은 민간단체. 참일 때 적혀질 값은 민간단체. 또 쉼표 찍고, 이 P가 아니면요. P가 아니면
다시 비교 들어가야 되죠. 다시 F이면 이렇게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P가 아닐 땐, 거짓일 땐 다시 if. 갈로 열어서 뭔가 쭉 다 하고 닫고 닫아야 되는 이런 형태다 하는 겁니다. 자, P이면 참일된 민간단체, 거짓이면 다시 새로 비교를 하러 가는 형태고, 자, 다시 새로 그럼 비교할 때 이 안에서 한 번 더 미드 이 글자의 두 번째 한 글자가 F이면 하는 거죠. F라는 글자하고 같으면, 자, F이면 재단법인, 그 외에는 F가 아니면 기타네요. 그래서 참일 때는 재단법인, 그렇지 않으면 기타. 이런 식으로 거짓, 첫 번째 if의 거짓 자리에 다시 새로운 if 함수식 한 세트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자,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라이트 함수죠. 라이트 상품 코드 셀에 한 글자 하면, 자, 이 글자가 1이면, 자, 1이면 양말 증정, 2면 핫팩 증정, 그 외에는, 자, 그 외라는 거는 3까지만 있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숫자가 더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기타, 뭐 3부터 3, 4, 5 뭐 이렇게 그 외에 뭐 3, 4, 5 등등은 공백,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될 때도 만약에 추주가 주어졌으면, 만약 추주가 주어졌으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추주가 주어졌으면 숫자가 얼마까지 있는지 보고, 아니면 어차피 마지막 글자니까 있어봤자 3부터 9까지겠죠? 9개의 인수를 다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거에 첫 번째 인수에 추주가 왔다면, 자, 추주의 첫 번째 인수로 라이트가 들어갔다면, 자, 양말 증정, 핫팩 증정, 나머지는 공백은 공백 따옴표 열고 닫는 것을 계속해서 밸류 9번째까지 계속 공백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9번째까지 밸류 9번까지 하고 닫아주면 추즈 함수식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추즈 아니고 if가 주어졌어요. 자, 추즈는 1과 같으면 비교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이 자리값이 이것이 1일 때, 이 자리값이 이것이 2일 때, 그런 위치값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if라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이따가도 추주도 풀어보고 if로도 풀어볼게요. 자, if라면 아까 P와 같으면 이렇게 비교하듯이 이것도 1과 1이면 하는 거니까 1과 같으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근데 자, 1이면 이라고 비교할 때, 자, 문자 아까 P이면 할 때는 따옴표를 넣는다 했죠? 넣는 이유가 문자라서 넣는다 했어요. 근데 라이트를 함수를 쓰면서 라이트 함수의 결과가 마찬가지로 P와 같으면 하면 따옴표를 넣는데, 1과 같으면 할 때 숫자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따옴표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1은 숫자인 것 같은데 왜 따옴표를 넣느냐?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문자 추출하는 아까 그 세 개의 함수는 딱 추출해서 꺼내면 문자 1입니다. 꺼낸 값이. 자, 우리가 그냥 1은 숫자 1이라 하고요. 요거는 문자 1이에요.
숫자 1이 있고 문자 1일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서 표현하거든요. 자, 어떤 식을 쓰는데 1 더하기 1이라고 적어주면 1 더하기 문자 형태로 1을 적어주면 계산해서 2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맨 앞에 이거는 수식이라는 뜻이고 1과 1이 같다라고 적어주면 숫자 1과 문자 1이 같다 적어주면 자 비교를 하면 답은 뭐가 나와야 돼요? true 아니면 false. 근데 형태가 같은 거 아니죠? 그러면 답이 false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1하고 1이 같은 거고 그래야지 true가 나오고 문자 1이면 문자 1과 비교해야 답이 true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형태가 다른 걸로 비교를 하면 false라고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left, right, mid 세 개의 함수의 결과물 자체가 1이라는 값이 숫자 1이 아니고 문자 형태의 1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땐 정확하게 같은 형태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left, right, mid는 문자에 관한 함수라서 비교할 때 무조건 문자 형태의 값과 비교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옴표 항상 붙이는 거예요. 자, 외우세요. 그죠? 왜 그런지 이유는 쭉 설명을 했는데 결과는 어쨌든 left, right, mid 문자 추출하는 세 개의 함수는 무조건 외워서 쓰세요. if 함수는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문자 1과 같으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자 그것이 if의 조건식으로 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양말 증정. 그렇지 않으면 자 문자는 항상 따옴표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어떤 한 가지 결정이 났으면 끝내면 되는데 문자 하나 적어서 근데 다시 한 번 더 2와 비교를 또 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if 다시 비교를 하게 되고 이 if식 안에서 2하고 같으면 합백 증정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하라고 다시 비교를 여기서 해요. 그러면 조건식 참일 땐 양말 증정 거짓일 땐 다시 비교 그리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죠? 요 if 안에서 한 번 더 라이트의 결과물이 2라는 문자하고 같으면 합백 증정 그거 아니면 공백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if는 무조건 비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자, 비교 자리에서 자,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 자, 그러면 라이트 함수의 상품 코드 콤마 1 하면 오른쪽 한 글자 3, 2 뭐 이런 숫자가 나올 거고 그 값이 1과 같으면 그러면 1하고 같으면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하는데 그냥 1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앞에 비교하는 앞에 함수식이 left, right, mid 문자 추출하는 그 세 개의 함수라면 그 결과물 자체가 문자 형태의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따옴표를 넣어서 비교해서 처리하고요. 자,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자, 그럴 때 답을 true, false가 아니라 양말 증정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if가 오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양말 증정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비교 새로 하라.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되죠. if는 조건식 참일 때 양말 증정 거짓일 땐 다시 비교 자, 다시 비교할 때, 자, 요 if 안에서 다시 비교할 때 한 번 더 right 함수 두 번 쓰기 싫으면 r자부터 갈로 닫은 데까지 딱 복사해 오셔도 돼요. 자, 물론 같다 1까지 다 복사해 와가지고 뭐 1을 2로 수정해도 되는데 자, 너무 많은 걸 가져오지 마시고 웬만하면 함수 한 세트 정도만 정확히 블럭해서 복사해서 붙여 오셔도 됩니다. 새로 써도 되고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자, 라이트 함수의 결과가 2와 같으면 2라는 문자하고 같으면 핫팩 증정, 그렇지 않으면 다시 쉼표 찍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잖아요. 공백이라고 아무것도 안 적는 게 아니라 따옴표만 열었다가 닫으면 그게 공백이다 했어요. 지금 이렇게 갈로의 색깔을 보시면 안에 어디가 짝인지 그게 보여집니다. 함수가 열었는 만큼 다 닫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게 오류가 없죠? 이 답이 공백이었던 거예요. 요거의 답이 공백이고 이걸 채워보면 핫팩 증정, 양말 증정,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문제의 문장은 똑같은데 만약에 if가 아니라 choose와 right가 주어졌다면 자, 옆에다가 해볼게요. 자,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의 right 함수식만, 비교는 필요 없고 right 함수식만 딱 오고, 그리고 쉼표 찍고 choose는 비교는 필요 없습니다. 자, 양말 증정, 핫팩 증정. 자, 3일 때, 자, 지금 사실은 데이터를 보니까 1, 2, 3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3일 때 공백 이렇게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3일 때라고 했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했기 때문에 다른 코드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9번까지 있다면 우리는 이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9개까지, 밸류 9번까지. 자, 지금 계속 쓰다 보면 내가 몇 번째 쓰고 있는지 헤아리기 힘들죠? 자, 몇 번째 쓰고 있는지는 밑에 힌트에 색깔이 보입니다. 그죠? 진하게. 거기까지 써주면 돼요. 만약에 번호가 9번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체 인수는 밸류 1부터 밸류 9번까지를 다 하고 갈로를 닫아야 오류가 없습니다. 첫 답이 공백이고 나머지는 채워서 이렇게. 이 숫자가 뭐 3까지라면 굳이 이만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9번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9개를 다 적어야 답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적은 따옴표가 밸류 9번 자리. 이 색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의 문장이지만 주어진 함수가 if가 왔느냐 choose가 왔느냐에 따라서 식을 쓰는 방식이 다른 거죠. if는 반드시 비교를 해서 true, false가 판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choose는요, 비교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1번 할게요. 1번은 이제 새로운 함수인데 요 함수 하기 전에 위에 문제 계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전월 판매 금액을 구하라 했어요. 전월 판매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걸 구하고 난 다음에 버림하여 만원 단위로 표시하시오. 전월 판매량을 판매 금액을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요 숫자라면, 이 숫자라면, 자, 답으로, 자, 이게 189만 3천 원이면 몇천 원 이런 거 굳이 표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189만 원 해서 만원 단위로, 무조건 000 만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만원 단위로. 자, 이렇게 버려서, 뒷부분을 버려서, 버린다는 게 숫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3,000원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0이 되는 거죠. 3,000원을 버리니까 189만 3,000원을 버림해서 만원 단위로 표현한다면 3,000원을 표현 안 하니까 0으로, 3을 0으로 바꿔버리면 3,000원 단위가 되는 거죠. 만원 단위가 되는 거죠.
그죠? 189만 원으로 3천 원을 버림한 겁니다. 요렇게 결과가 나오게 하라 하는 건데, 자, 요렇게 만원 단위로 표현하는 건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쓸 거고요. 자, 그 이전에 먼저 요 계산부터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야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자, 판매 금액은, 전월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판매 금액 자리를 이꼴교 적고 가격셀 곱하기는 이 기호를 적는 거예요. 자, 키보드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숫자 키패드 있죠. 이걸 쓰는 게 편해요. 더하기를 쓰기 위해서 이거 쉬프트 눌러서 이거 쓰는 거 힘들잖아요. 여기 더하기 쓰시고, 곱하기도 이런 식으로 쓰면 힘들죠.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걸로 쓰세요. 뭘로 쓰든 상관은 없지만 그거 쓰시는 게 편하잖아요. 자, 이거 곱하기 전월 판매량. 자, 17,900원짜리 147개를 판매했으니까 요거 2개를 곱해서 판매 금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 금액을 구하면, 자, 263만 1,300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263만 원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요. 1,300원 버려버리고. 자, 그럴 때 라운드 종류의 함수를 볼게요. 자, 일단 함수 중에서 자, 함수 정리해 드렸는 것 중에서 라운드 다운이 있어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나 버림이나 같은 이야기죠. 라운드 다운은 내림하는 함수, 버리는 함수입니다. 라운드 업은 올리는 함수고, 라운드 업은 올리는 함수고, 라운드 다운은 버리는, 내리는 함수인데, 인수 쓰는 형태는 똑같고요. 어떤 숫자가 오고 소수점 자릿수가 와요. 자, 소수점 이거의 의미가 소수점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라운드 다운 안에 숫자가 예를 들어서 1, 2, 3점 뭐 이런 숫자가 왔어요. 이런 숫자가 오고 쉼표 찍고 만약에 제가 2라고 표현했다면 요거의 의미, 두 번째 인수 2의 의미는 소수점 자릿수 두 번째 자리까지 답으로 표현하라 라는 뜻이고, 그러면 요 숫자 점 1, 2, 3, 4 오니까 소수점 이하 자리 두 번째까지, 그래서 이거의 답은 앞에 1, 2, 3은 그대로 오면 되고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뒤에 거는 다 버리고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답으로 오도록. 자, 만약에 그럼 당연히 1을 적으면요, 이 자리에 1 적으면 이거의 답은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오는 거죠. 자, 함수를 바꿀게요. 함수를 라운드 업을 하면요, 라운드 업을 하면, 자,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하면 한 자리까지인데, 그냥 1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숫자들 그냥 버린 게 아니고 하나 올려서, 1이 아니라 2라고 숫자 하나 올려서. 자, 우리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자, 만약에 880원짜리 구매를 했어요. 100원 단위로 표현할 때 올려서 표현하면 얼마짜리라는 거죠? 900원인 거죠. 100원 단위로 표현하는데 버려서 표현하면 800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현하는데 업 함수로 무조건 올리면 이 뒤에 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 무조건 올려줘서 2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운이었으면 그냥 버리는데 업이면 올려서 표현을 했어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안에 함수 안에 숫자를 소수점 이하 숫자 말고 좀 더 큰 숫자로 적을게요. 하고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런 숫자가 있고 콤마 1이면 이제 답 뭐 나온지 아시죠? 이 숫자 점 한 자리까지 1까지만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답이 나올 거고요. 그럼 0이면요? 0이면 소수점 이하를 다 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1, 2, 3, 4, 5, 6이 나오죠. 자, 이제 거꾸로 더 들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면요. 이 뒤에 자리가 마이너스 1이면 자, 마이너스 1이면 아까 0인 땐 정수 자리까지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를 0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죠? 123,456원 주고 구매한 것을 10원 단위로 표현하시오 하면 123,450원 주고 샀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6원 중에서 6원을 버려서 0으로 표현해서 123,450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가 오면 1의 자리, 10의 자리 두 개를 다 버려서 0으로 바꾸고 앞에 숫자 그대로 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세 자리가 이렇게 버려져서 0이 된 거고. 당연하죠. 우리가 물건 값이 123,456.12원이었는데 여기를 버리면 그죠? 1의 자리 만약에 50원 단위로 표현할 거면 뒤에 소수점도 당연히 버려지는 거잖아요. 소수점 단위는 버려지면 .00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안 한 거고. 그래서 당연히 정수 자리까지 마이너스까지 와버리면 소수점은 어차피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그 만 단위로 표현하시오 하면은 우리 뭘 쓸까요? 만은 0이 몇 개죠? 4개잖아요. 그러면 뭘 쓸까요? 자릿수를? 마이너스 4를 쓰면 하나, 둘, 셋, 4자리를 다 0 만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답으로. 그러니까 123,456.12원을 만 단위로 표현하셔 하면 12만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뒷자리는 작으니까 버리고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함수가 라운드 다운이 아니라 업인데 마이너스 4면 요거 답 뭐 될까요? 업이면 무조건 하나 올려서 13만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13만원으로. 두 자리 뒤에 4자리를 0으로 바꾸면서 라운드 다운은 버려버리니까 그냥 0 만들고 앞에 숫자 그대로 오지만 라운드 업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0으로 표현하면서 숫자 하나를 보태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러면 라운드를 할게요. 라운드는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는 거예요.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똑같은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앞에 함수가 라운드 다운도 라운드 업도 아니에요. 자, 라운드 함수가 왔어요. 그리고 요 숫자예요. 그럼 답으로 뭐 나올까요? 자, 그냥 라운드 함수가 왔고 마이너스 4면 요 4자리를 0 만들고 이게 숫자가 바로 직전 요 숫자가 3이니까 숫자가 작죠. 숫자가 작으면 그냥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답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요게 3이 아니고 요 숫자가 한 7 정도 됐어요. 자, 5부터 해서 큰 숫자예요. 127,456.12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라운드 함수는 자,
자, 마이너스 4니까 요 자리 4개를 0 만들면서 바로 앞에 바로 직전 거 요거가 숫자가 크죠? 크니까 올려서 1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라는 함수는 내가 표현하고자 요거 버릴 때 버려지는 값이 좀 크면 5, 6, 7, 8, 9 크면은 올려서 표현하고 작으면 버려서 표현하고 그래서 그게 반올림. 그래서 문제에서 반올림 하시오 하면 함수를 라운드로, 버림 하시오 내림 하시오 하면 라운드 다운으로, 올림 하시오 하면 라운드 업으로 함수만 문제에 맞게 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표현되어질 소수 자릿수만 제대로 넣어주면 돼요. 인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 그러면 양수로 2가 되는 거죠. 근데 10단위로 표현하시오, 100단위로 표현하시오, 만 단위로 표현하시오 해서 정수 자리에 0이 붙는 형태면 그 0의 개수를 헤아려서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구했는 이 계산의 답, 이 식을 라운드 버림하시오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 안에 넣을게요. 라운드 다운 안에 넣고 만 단위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만이라는 건 0이 뒤에 4개 붙는 거죠. 그죠? 아까 또 표시 예에서도 0이 4개 붙는 형태로 넣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표 찍고 두 번째 자릿수를 마이너스 4로 표현한 거예요. 자, 왜 마이너스 4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4면요. 소수점 이하 뒷자리로 4자리까지 표현하라는 거고, 마이너스면 1의 자리, 10의 자리 거꾸로 그죠? 0의 개수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아까 원래의 답은 263만 1,300원인데 이거를 라운드 다운을 하고 나면 1,300원은 버리고 그냥 263만 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운드 다운은 일단은 요거부터 계산할 줄 알면 그 계산되어진 식의 바깥에다가 요 형태를 갖춰주면 돼요. 되겠죠? 항상 모든 답이 다 완성되고 대부분 저 라운드 다운을 할 거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만 단위로 답이 표현이 되어졌어요. 자, 이제 C형을 볼게요. C형도 열어놓으시고 자, C형도 1번에는 또 낯선 거 있으니까 2번을 먼저 할게요. 자, 예약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랭크.eq 함수에 예약 인원 셀 값 1개 오고 예약 인원 값 1개 오고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절대 참조해서 놓고 내림 차순이니까 0을 적거나 생략해서 할 수 있죠. 자, 순위를 구했어요. 예약 인원에 대한 순위를 구했더니 자, 그 순위를 1에서 3까지는 표시를 하래요. 1에서 3까지는 자, 1에서 3까지 답이 나오면 그거는 표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등, 1, 2, 3 그대로 숫자 1, 2, 3을 표현하라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랭크를 이용하면 다시 한 번 더 랭크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 이것도 아니면 1, 2, 3이 아니면 나머지는 공백은 따옴표 열고 닫고. 자, 순위를 구했더니 1, 2, 3까지는 자, 1, 2, 3까지라는 건 자, 랭크의 답이 자, if가 나왔으니까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떤 값과 비교를 하는가 하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순위가 1, 2, 3이면 하는 의미죠. 맞나요? 그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1, 2, 3등까지는 자, if의 조건식에 요게 들어오면 요런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면 1, 2, 3까지는 표시하라고요. 뭐를? 자기 순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랭크 함수 오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하라고요. 랭크 함수식의 결과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등까지면을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 2, 3등까지면 랭크로 한 번 더 자기 그대로 순위 값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지 말라고요. 자, 그냥 랭크만 하게 되면 1등부터 몇 등까지 순위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3등까지만 표시하고 싶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고 싶기 때문에 3등까지인지 비교해서 3등까지면 랭크식을 다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현하라 그런 겁니다. 자, 순위 자리에 그냥 바로 랭크 하나의 식만 가지고는 무조건 답을 다 구하는 것밖에 없죠. 랭크 예약 인원에 대한 순위죠. 그래서 예약 인원 셀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는 어디서부터 해요? 자, 두 번째 인수 비교 범위 할 때 이 밑에서부터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 값이 몇 등인지 알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건 무조건 이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그죠? 전체 다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참조도 하시고 큰 게 1등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만 순위 랭크 함수식만 가지고는 채우면 모든 순위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행 취소할게요. 자, 이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비교를 했어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비교만 하면 true false니까 자, 이것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if 그러면 그때 순위 다시 구해서 순위를 표시하라고 랭크점 EQ에 뭐 복사해 오셔도 되고 다시 쓰셔도 되고 그죠? 절대 참조까지 해서 이렇게 순위를 표시하라는 거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순위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땐 공백으로 순위값 안 나오게 공백을 처리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3등까지가 아니니까 답이 공백이었고 채워서 복사하면 1, 2, 3등만 답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를 한 겁니다. 조건식 3과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답이 true 아니면 false. true일 때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1, 2, 3일 땐 랭크로 순위 구하고 그렇지 않을 땐 공백으로 처리하고 자, 그 다음 1번은 weekday라는 함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weekday 함수는 자, 날짜에 관한 함수 중에 weekday라는 함수가 있고요. 요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요일 번호를 구합니다. weekday 함수 안에 날짜를 넣고 생략을 하면 1번 형식이고요. 아니면 적을 거면 1번 1, 2, 3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더 있지만 딴 거는 뭐 우리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이나 2나 3이 올 수 있는데 만약에 1번을 넣어주면 우리 달력이 뭐 붙어 있어요? 일요일 붙어 있죠? 달력 순서대로 일요일이면 답으로 1이라는 답이 나와요. 토요일이면 7이라는 답이 나와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 넣은 날짜가 그러면 화요일 날짜를 넣었다. 자, 여기 날짜를 적는데 화요일이 넣었다. 그러면 1번 방식을 했다. 그럼 답이 숫자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일월화. 그러면 3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자리가 날짜가 우리가 날짜의 요일이라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오늘 2025년 5월 19일이라는 건 월요일이라고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졌는데 자, 그래서 이게 화요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진 어떤 특정 날짜가 있는데 1번 방식이라고 했다면 화요일이니까 답이 3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2번 방식이다라고 했다면 2번은 월요일이 1이거든요. 그럼 화요일은 2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3번 방식을 했다. 그러면 화요일은 답이 뭐 나와요? 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3이라도 2번 방식으로 했을 때 3은 수요일인 거고 3번 방식으로 했을 때 3은 목요일인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답으로 나오는 건 얼마가 나오든 3이 나왔을 때 내가 화요일이라는 걸 알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방식 해주면 그 일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1에서 7까지의 숫자 답이 나오는 거고, 2번 방식을 하면 월요일 1에서 일요일 7까지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3번 방식을 하면 월요일 0부터 일요일 6까지 그 답이 나오도록 날짜 그 요일에 대한 번호가 나와요. 그 요일에 해당되는 번호가 답으로 나오는 것이 위크데이입니다. 한번 위크데이 함수를 써서 요일 번호를 구해 볼게요. equal w2 그죠? w 정도만 적어도 위크데이 바로 밑에 있죠. 탭키 눌러서 날짜 셀 행사 일자 날짜 셀을 넣고요. 갈로 그냥 닫으면 1, 2, 3 중에 1이 들어간 거고, 생략 안 하고 적으려고 쉼표 찍어보면 1, 2, 3번 형식 있어요. 밑에 거는 우리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자, 1, 2, 3번 형식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라고 적어줬다면 1번, 그리고 갈로 닫으면 자, 7이 나왔어요. 1번 형식을 적었는데 7 나왔으면 무슨 요일이라는 거죠? 토요일이네, 그죠? 네, 토요일.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커서 놓고 1을 2로 적을게요. 2로 수정해서 적으면 토요일이니까 2번 방식의 토요일은 6인 거죠. 2025년 3월 15일이 토요일인 건 변함이 없는데 1번 방식 하면 답이 7 나오는 거고 2번 방식 하면 답이 6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방식을 하면요 5가 나오는 거고, 어쨌든 요일에 해당되는 번호를 답으로 가져오는 것이 위크데이예요. 자, 1번 방식으로 바꿔놔 볼게요. 자, 그러면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런 글자를 안 주고 번호만 줬어요. 자, 이 위크데이는 이 번호만 가지고 내가 토요일인지는 내가 1번 방식을 썼으니까 7이 토요일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7이 항상 토요일인 건 아니니까 몇 번 방식 했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 위크데이는 그 요일 번호를 찾아줘서 내가 월요일이라고 적고 싶을 수도 있지만 월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먼데이라고 표현하고 수도 있고, 아니면 mon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다른 함수하고 섞어서 쓸 거예요. 자, 문제를 볼게요. 행사 일자의 요일을 예와 같이 구하시오. 자, choose의 위크데이 함수를 주면서 월요일이라는 요런 형태로, 자, 답으로 표현하기를 위크데이는 요일 번호만 구하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요일을 표현할 때 월요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고 월이라고 표현하든 먼데이라고 표현하든 아무튼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크데이는 번호만 가져와요. 자, 그래서 자, 위크데이 함수에 날짜가 오고 예를 들어서 1번 형식 했어요. 몇 번 형식 하라는 말이 없네요. 그럼 내 마음대로 1번 하면 돼요. 몇 번 형식을 하시오라는
문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번호를 넣어야 되는 거고. 자, 지금은 그냥 1번 해볼게요. 자, 1번 했을 때, 자, 위크데이의 답으로 1이 나오면 어떤 의미죠? 일요일이죠? 2가 나오면 월요일, 3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7이 나오면 토요일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1이면 2면 연결될 때 어떤 함수요? 추즈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즈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요것이 오고, 내가 1번 형식을 했으니까 1은 일요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1, 요런 형태로 요 세 글자로 써주면 되죠. 그러면 네? 아, 날짜, 달이 아니고 날짜. 위크데이의 첫 번째 인수로 날짜, 행사 일자 그거 들어올 겁니다. 날짜 셀 콤마 1을 적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뭐 이렇게 쭉 이어서 쓰면 되겠죠. 토요일까지. 자, 만약에 내가 2번 형식을 쓰고 싶어요. 2번 형식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했잖아요. 2번 형식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럼 2번 형식을 내가 썼다면, 굳이 2번 형식을 썼다면 그거의 답이 1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월요일이죠. 2번 형식을 썼을 땐 월요일 1부터 나오는 거니까 2번 형식을 썼을 땐 월, 화 이런 식으로 가서 7이 일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2번이라고 적었다면 그 답의 1은 월요일을 뜻하니까 이 자리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밸류 1자리에 오는 요일이 번호가 달라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굳이 우리 2번까지 가지 말고요. 제일 무난하게 그냥 1번 형식 할게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오면 1이라고 왔을 때는 1은 일요일부터니까 밸류 1자리에는 일요일, 밸류 2자리에는 월요일 이렇게 써나가는 겁니다. 자, 해보죠. 자, 위크데이의 두 번째 인수로 자, 행사 일자 콤마 1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위크데이의 답은 어떤 숫자가 올 텐데 그게 1이면 일요일을 뜻하니까 그렇게 짝을 지어주도록 추즈의 첫 번째 인수에 위크데이가 와서 일요일부터 쭉 적어주면 됩니다. 일요일 세 글자로 일요일, 월요일, 따옴표, 쉼표 왔다 갔다 계속 적기 때문에 그죠? 쓰다가 틀리지 마시고 천천히 써서 정확하게 딱 입력을 하세요. 자, 내가 임의로 1이라고 1번 형식으로 하겠다 정했으니까 이 위크데이의 결과 답으로 1이 나왔다면 그때 연결되어질 건 일요일이 연결돼야 되죠. 그때 2가 나왔다면 월요일이고, 그래서 요일은 위크데이의 답은 7까지 나올 거니까 밸류 7번까지 우리가 다 내용을 입력해야 되겠죠. 추즈의 첫 번째 인수에는 반드시 1, 2, 3, 4, 5, 6, 7, 8 뭐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된다 했어요. 인덱스 넘버로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미드 함수나 라이트 함수의 문자를 추출했더니 그 답이 1, 2, 3, 4 같은 거였고, 지금은 위크데이 함수로 요일 번호를 구했더니 1에서 7까지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어지는 값들을 쭉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문자가 나오는 거죠. 추즈로 그렇게 연결을 대응되는 값으로 연결을 시켜서 요일 번호를 구했습니다.